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거의 알카이다 조직원처럼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예, 괜찮아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오늘부터 7, 8월 달 수업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잖아요.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약 정리 가볍게 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주 7월 달 시작됐는데 어느 학원이든지 첫 번째 주는 열심히 옵니다. 많이 와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개론은 다른 거 하면 어쩔 줄 모르지만 부동산의 개론은 첫날은 쉽잖아요. 부동산의 분류 택지가 뭐다 이런 거 하니까. 그래서 2시간 끝나고 나면 많이 갑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수요 공급 이 정도까지 열심히 와요. 그다음에는 8월 달 되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안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의 특징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집에서 혼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혼자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하나라도 더 알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별한 일 없으면 끝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열심히 할 것 같죠? 집에서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죠.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 있으면 개인이 오지 않는 핸드폰만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무슨 제가 헷갈리? 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하셔야 되고 분량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량을 줄이냐면 그냥 중요하다는 내용만 하셔. 그것도 다 못해. 그러니까 그것도 다 못하고 가는데 이제 이런 경향을 보이죠.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듣도 못한 게 나왔어. 근데 거기 봤더니 해설을 봤더니 상 이렇게 나왔어. 상은 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상은 안 중요한 거. 상은 다 틀려도 상관없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가 중요해. 하를 틀려버리면 안 되는 거야. 상은 틀려도 상관없어. 근데 그 상에 매달린다고. 자, 제가 강의를 하면 부동산의 결론을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다른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 강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드에 있는 것은 중요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이 가운데 게 중요해요. 이게 90%가 겹치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말 안 했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했다. 안 중요합니다. 이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건 틀린 거. 만약에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한 말을 말하지 않는다. 제가 한 말을. 그럼 제가 이거 말했는데 그분은 안 하죠. 그건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겹치는 게 중요한데 괜히 사이드 것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하겠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고 수년간은 힘들어도 하셔야 돼. 수년간은. 그렇잖아요. 근데 힘들면 안 하고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판단하죠. 이건 안 나올 것 같대. 그거 지 생각이지. 뭐 자기가 내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 이 부분만 하시면 되고 중요한 사항만 하시면 되지. 그다음에는 많은 내용을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적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것을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 매번 말하잖아요. 그럼 내일 공법생인가요? 내일 공법 시간이죠. 공법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제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만 목소리 톤이 약간 다를 뿐이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할 겁니다. 아우 귀찮네. 코로나는 언제 끝날랐지? 그렇지? 자, 오늘 어디 한다는 거 다 이렇게 공지 받으셨죠? 네, 오늘은 부동산의 체계,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분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서 개발, 관리, 마케팅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죠? 오늘 하는 내용들은 쉬워요. 그러니까 정리를 빨리빨리 하고 이제 문제를 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개론, 민법은 모르겠지만 부동산의 개론은 늘 2시 가깝게 수업을 하죠. 오늘은 2시 되기 전에 빨리 좀 끝내봅시다. 네, 첫날이라도. 자, 갈게요. 책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책은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의 체계라고 나왔는데 이거 바뀌게 빨리빨리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자, 4페이지. 4페이지를 봤더니 부동산의 체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출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22회 때, 24, 26회 때 이렇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20회 이후는 2번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20회 이후에 약속을 2번 어긴 겁니다. 출제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부동산에게 정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틀린 말 절대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는 읽을 필요도 없다. 자, 두 번째, 성격. 성격이 체계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성격은 종합각이다. 응용각이다. 그 다음에 사회각이다. 그러니까 응용각, 사회각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각이다. 그 다음에 경험각이다. 규범각이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건 나는 기억하기 힘들다. 그럼 4가지로 줄여보자고요. 그럼 뭐가 아니라겠습니까? 추순자가 아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고 구체적인 학문이다.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 그 행위에서 나타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학문이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그다음에 순수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이다. 그다음에는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다.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학문이다. 되셨죠? 그럼 여기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요 네 가지가 아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순자가 중요하죠. 순자. 요 순자. 순수과학이냐 응용과학이냐 물어봅니다. 그럼 응용과학이다. 자연과학이냐 사회과학이냐 물어봅니다. 그럼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 사이드에 4페이지 왼쪽 사이드 보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나오죠. 이 3대 측면도 지문 나오는 거죠. 가끔씩 3대 측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부동산의 3대 측면, 세 가지 측면,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그다음에 뭐 기술적, 이 법경기 3대 측면이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법률적, 경제적이 나오면 그럼 형태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형이다. 무형적 측면. 시험 문제 1번부터 4번 사이에서 이게 나올 거야. 나오면. 그럼 1번부터 4번 사이에 지문에 법률적, 경제적이 나왔으면 뒤에 유형인가 무형인가 반드시 확인할 거. 자, 법률적, 경제적이 나오면 무형이라는 거. 기술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물리적. 기술적을 물리적이라 하죠. 그 기술적이 나오면 형태가 있죠. 그래서 유형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형적. 역시 기술적, 물리적이 나오면 뒤에 유형인가 무형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할 거. 그냥 막 넘어가거든요. 지문 읽을 때 시험장에 가면 당황하고 그다음에는 약간 침착해야 되는데 약간 좀 업돼 있어요. 붕 떠 있다고.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가면서 포인트를 놓쳐버린다고. 그러니까 법경기 나오면 법경기 나왔구나 이렇게 한다고 지문에. 그러니까 법경기 나왔는데 법률적, 경제적 나오니까 나왔네. 그러면서 이 무형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유형 써줬어도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틀려버리는 거지. 1번부터 틀려가지고 기분은 좋아. 꼭 맞춘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지. 흔들려버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는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포인트. 자, 그러면 시험은 최근에 어떻게 출제했냐. 거기 4페이지 사이드, 왼쪽 사이드 가장 밑에 봐봐요. 2번, 2라고 써진 거. 기술적 측면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유형. 이렇게 나와야 돼. 기술적 측면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낸 거야. 우리 시험에서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로 갑니다. 그 옆 페이지로 가면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을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는데 공부하는 게 연구야. 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거죠. 연구. 그게 공부잖아요. 그럼 연구 분야는 우리가 뭘 공부하냐? 투자 공부하죠. 수요 공급 공부하죠. 경기 변동 공부하죠. 감정 평가 공부하죠. 이걸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걸 공부하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론하고 실무로.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것은 딱 하나만 있어요. 뭔만? 결정 분야만. 결정 분야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걸 이론 분야, 실무 분야 나눠서 디테일하게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그럼 나오면 지문 하나야. 그럼 뭘 물어보냐면 결정 분야만 물어봐.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 중에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 그것을 결정 분야라고 그래. 그럼 여기는 투자할까 말까 의사 결정해야 되죠. 은행 가서 돈 빌릴까 말까 의사 결정해야 되죠. 그다음에는 부동산 개발할까 말까 의사 결정해야 되죠. 이 세 가지를 결정 분야라고 그래. 결정 분야 앞에 결정 앞에 의사가 생략되는 거야. 의사 결정 분야. 그럼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기억한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투금개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투금개. 근데 등자 써놨죠. 등자. 등은 정책이 들어가. 그러니까 투자 금융 개발을 우리는 의사 결정 분야 결정을 하고 여기다 하나를 추가한다면 정책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럼 투금개정이 무슨 분야다? 결정 분야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 위에 있는 거 기억할 필요 없어. 부동산의 특성이 기초 분야, 이론 분야 시험에 나오면 손목 두 가지 다 걸어버린다 내가. 안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4번 이제 결정 분야 됐습니다. 여기서 뭘 가지고 속이냐면 감정 평가 가지고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 평가를 주면서 감정 평가는 결정 분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올까 X일까? X. 감정 평가는 결정 분야 아니라 결정 지원 분야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야다. 자, 중개는요. 중개는 결정 분야입니까? 아니면 결정 지원 분야입니까? 결정 지원 분야죠. 중개를 결정 분야로 하겠다. 그러면 마음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 내가 중개할까 말까 결정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개는 결정 분야 아니라 결정 지원 분야다. 자, 필요 없어요. 중개가 결정 지원 분야 필요 없고 결정 분야만. 결정 분야는 투, 금, 개, 정 그걸로 끝. 자, 그다음에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뭡니까?
부동산 현상하고 부동산 활동이죠.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 현상이 무슨 말인가는 절대로 안 내. 근데 부동산 활동은 우리 시험에 출제해. 왜?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부동산 활동이니까. 물론 부동산 현상도 공부를 합니다. 경기 변동 현상은 부동산 현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투자, 금융, 개발 이런 것들은 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26회 때 시험 지문에 나왔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근데 현상은 무슨 말인가 내지 않고 부동산 활동 가지고 이제 한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살펴봐야 되지.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개념은 출제하지 않죠.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주체를 봐야 돼요. 주체.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뭡니까? 인간이죠. 저 인간화 할 때 인간이죠. 요 인간. 그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나오면 객체, 대상이 나오겠죠?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다. 객체, 대상은 부동산이다. 이런 거 내지 않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요 부동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동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네가 해라 마스크도 썼으니까 그렇게 됐죠.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가장 중요한 말이죠. 부동산 활동의 속성. 제가 이거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제 컨디션이 좋으면 부동산 활동 속성 10가지가 쭉 나오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면 7가지 내지 8가지 나온다. 좀 이따가 제 컨디션도 한번 측정해 보자고요. 자, 좋으면 10가지가 쭉 나와. 보지 않고. 근데 안 좋으면 살짝 보면서 이야기를 해. 근데 여러분은 몰라. 아, 그런가 보다 하신다고. 근데 10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인데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고 객체가 부동산이다. 요 부동산은 물건입니까? 물건이 아닙니까? 물건이죠, 물건. 그럼 부동산 활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 부동산을 사고 팔고 거래하고 부동산 개발하고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거고 인간끼리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부동산 활동은 인간끼리 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의 하나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시험은 2번에 걸쳐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낸다든지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지 뭐 대물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낸다든지 이렇게 내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무슨 활동이다? 대물 활동이다. 이제 여기서 파생돼 나온 거지. 그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저는 인간인데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이렇게 나와. 그러면 공적 주체는 정부죠. 정부가 부동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정부가 부동산 활동을 하는 거냐면 정부가 뭐가 공공임대주를 공급한다.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활동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게 부동산 활동이야. 그럼 정부는 공적 주체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까? 공익을 추구한다. 공익을 추구한다. 그걸 사회성 공공성이라고 그래. 그럼 사적 주체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사익을 추구하겠죠. 그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정부가 되면 사회성 공공성을 추구하는 거고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민간, 사적 주체가 되면 사익성을 추구하는 거지. 그럼 부동산 활동의 속에 성질에는 사회성 공공성과 사익성이 있다는 거지. 그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속성. 자, 그러면 여기 인간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주체다. 이 뜻은 중요하지 않죠. 대인 활동, 대물 활동, 사회성, 공공성, 사익성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여기 주체, 객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속성. 속성은 10가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몇 가지 했습니까? 벌써 2가지 했잖아요. 대인 활동, 대물 활동하고 사회성, 공공성, 사익성. 애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애우는 순간 공부 분량이 늘어나요. 그럼 점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우지 말고 저렇게 흘러가구나. 이게 매번 나오면 애워야 되죠. 그런 게 아니라 매번 나온 게 아니라 느껴보시면 알게 된다고. 자, 그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부동성이 있죠. 부동성. 그럼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반드시 현장에 임해봐라. 현장화, 임장화. 이걸 잘 내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에서 임장화, 현장화 이걸 잘 낸다고요. 임장 활동, 현장 활동이 된다. 근데 이걸 잘 내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임장 활동의 근거를 물어봐요. 근거. 부증성이라고 잘 줍니다. 부증성. 제 기억은 한 3번, 4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임장 활동의 근거는 부증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부동성이야. 근데 부동성이라 외웠는데 시험은 부동성이 안 나오고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 나와. 그러면 위치의 고정성 나왔는데 위치의 고정성이 뭔 말이지? 그러면 안 되죠. 위치의 고정성이 뭡니까? 부동성.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임장 활동의 근거가 부동성이고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 활동이 대물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서 봐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임장 활동의 근거는 부동성하고 대물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요. 대물 활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장 활동의 근거가 부동성하고 대인 활동이다. 그러면 뭘까 있을까? X예요. 대물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임장 활동은 부동성이 포인트가 되는데 부동성도 나오고 대물 활동도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대인 활동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는요.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공간으로 대상으로 하죠. 그럼 무슨 활동입니까? 공간 활동이 되는 거죠. 공간 활동.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장기적 고려하지. 장기적 고려. 장기적 고려. 자, 이 정도가 여기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서는 잘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했던 게 임장 활동이라는 거. 의미하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 거기 책 몇 페이지? 5페이지 하단부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나왔죠? 거기 10가지가 쭉 나온 거야. 10가지가.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럼 제가 10가지는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외우지 마시라고. 부동산학은 두 가지로 구성돼요. 어떻게? 이론하고 실무로 구성됩니다. 이론하고 실무로 구성되면 부동산 활동도 이론 측면에서 실무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론을 만들 때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실무는 기술성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도 과학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 첫 번째가 과학성, 기술성이야. 그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 사익성. 그 다음에는 전문가의 활동, 전문성. 그 다음에 사기치지 마세요, 윤리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벌써 4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대인 활동, 대물 활동, 임장 활동, 공간 활동, 그 다음에 장기적 고려. 부동산 활동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학은 복합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동산학은.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돼. 부동산 관리라는 게 부동산 활동이죠. 그런데 부동산 관리도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그럼 부동산 활동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현장에 임해서 거기서 정보를 구해봐라. 정보를 구해라. 정보 활동.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한 10가지 얘기했을 겁니다. 개수 쉬어봤습니까? 안 쉬어봤습니까? 괜찮아. 뭐 이 정도가 부동산 활동의 속성. 여기서까지 여러분들 공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꼽으라면 이것밖에 없어요. 추순자가 아니다. 자, 됐습니까? 예, 그래요. 자, 넘어가 보자고요. 넘어가서 몇 페이지? 6페이지를 한번 가도록 하죠. 자, 6페이지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4번. 제4절. 4번이 아니라 제4절.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 이게 한 4년, 5년 토울로 한 번씩 출제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는데 무작정 암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첫 포인트,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은 반드시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분류해보자고요. 자, 부동산업이 있고, 부동산업은 두 개로 나누죠. 일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근데 또 두 개씩 나눠지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게 세 분류. 세세하게 분류하다는 소리죠. 그 세 분류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 몇 개로 나눴습니까? 3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그 밑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근데 그 밑으로 가봐요. 그 밑으로 가면 부동산 관리업이 나오죠. 이 관리업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포인트라고, 이게. 자, 그러면 다 3개씩 있는데, 부동산 관리업만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다는 거. 의미하셨죠? 이렇게 낸다고, 시험은. 다음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 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기타 부동산 관리업을 주는 거야. 기타 부동산 관리업.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나오죠. 여기서 또 장난을 칩니다. 여기 보면 투자란 말 나오고 중개란 말 나오죠. 감정평가도 나오죠. 금융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다 금융을 하나 넣어주는 거야. 금융을.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에서는 첫 번째, 부동산 관리업에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 이 부분에서는 금융 들어간 말은 없다는 거. 의미하셨죠? 자, 그럼 돼요. 그 밑에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 공부 방법 어쩌다 한 번씩 출제합니다. 딱 하나만 알고 가자고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 나왔습니다. 종합식. 종합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뭡니까? 종합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 종합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 복합입니다. 복합. 그럼 복합이 나왔습니다. 복합이 나오면 세 가지가 나와야 되죠. 법경기. 예? 그러니까 종합식으로 접근했단 말은 복합 개념으로 접근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 나오면 법경기가 나와야 되죠. 법경기 이렇게 나와야 되죠. 법경기. 그럼 이제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따로따로 접근한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결합해서 접근했다. 그러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은 복합 개념으로 접근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 위에 중점식이 나오죠. 중점식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있으면 이거 하나씩 중점적으로 나는 법률적 측면만 중점적으로, 경제적 측면만 중점적으로, 기술적 측면만 중점적으로 공부했다. 그걸 중점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중점식이 시험에 나오면 특정 측면이 나오는 거야. 특정 측면. 자, 봐요. 법경기가 나와요. 법경기가 나오면 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서 법경기가 나오면 종합식 아니면 중점식입니다. 그러니까 법경기가 나오면서 이 세 개를 결합해서 복합 개념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종합식이야. 근데 법경기가 나오면서 특정 측면 나와요. 특정 측면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중점식입니다. 중점식 접근 방법이고 여기 법경기가 나오면서 복합 이렇게 나왔어요. 복합 개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종합식이 되는 거예요. 종합식. 그러니까 법경기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종합식이 되는 건 아니죠. 법경기 나오고 뒤에 따라가는 말이 특정 측면이 나오면 그러면 중점식이 되는 거고 복합이 나오면 종합식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을 도입하신 분이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 김영진 교수가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을 도입할 때 이 종합식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교수 책을 보면 앞에가 복합 개념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학을 처음에 도입할 때 이 종합식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공부한 게 아니라 이것을 결합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학이 단기간에 우리나라에 정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종합식이죠. 그러니까 종합식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나오면. 접근 방법이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 나오면 종합식 접근 방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왜?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은 종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종합식이 나오면 그러면 복합 개념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단기간에 부동산학을 정착시켰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종합식. 되셨죠? 자, 그 밑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 나왔습니다.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 우리 이게 칠판에 안 썼는데 아까 우리 결정 분야가 있었죠. 결정 분야. 결정 분야는 뭐가 있었습니까?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의사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할 때 의사결정해야 되고 돈 빌릴까 말까 금융 의사결정해야 되죠. 그럼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겠죠. 그래서 이윤극대화 측면에서 부동산에 접근했다. 이걸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찾고 가는 거야.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 그러면 이윤극대화. 그다음에 복합 개념으로 그러면 종합식. 특정 측면 그러면 뭐예요? 중점식. 그러면 끝. 자, 7페이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거기 능률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을 능률하기 위해서는 최유효용, 거래활동은 거래질서 확립.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몇 페이지? 8페이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했지만. 자, 그다음에는 이제 부동산의 개념 반드시 한 번씩 출제하죠. 부동산의 개념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 몇 페이지입니까? 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무슨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접근했잖아요. 왜? 종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관련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도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오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비교 대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하고 뭐 있었습니까? 복합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복합 건물하고 이게 복합 부동산하고 비교 대상이잖아요. 대상. 복합 건물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중요하죠.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냥.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률적,
플러스 경제적 플러스 기술적 요 세 가지를 결합한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요. 그럼 바로 시험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켰다? 그러면 옳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속이는 거야. 이 복합 부동산 가지고. 복합 부동산은 뭐가 나와야 돼요? 토지와 건물 나와야 돼. 토지와 건물, 토지 플러스 건물 등 이렇게 나와야 돼.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두 개인데 부동산 이용, 거래, 즉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토지, 건물을 묶어서 하나로 본다. 그것을 복합 부동산. 그럼 토지 플러스 건물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틀린 말. 법경기를 결합한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틀린 말. 의미하셨죠? 복합 건물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합 건물은 하나의 물건이, 하나의 건물이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다. 복합 건물. 주상복합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물어볼게요, 한번. 자, 어제 하고나하고 똑같은 대답을 한 거 볼 겁니다. 요 복합 건물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야 돼요? 응? 그래. 됐어요. 잘했어요. 어제 학원에 비해서 약간 발전했습니다. 어제 학원은 제가 복합 건물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 그랬어요. 주상복합 건물. 제가 원하는 것은 요 복합 건물이 주상복합 건물 그게 아니죠. 복합 건물 나오면 그러면 구분평가 이게 나와야지. 복합 건물 나오면. 복합 건물, 주상복합 건물. 복합 건물의 개념을 우리 시험에서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봅니다. 복합 건물의 개념을 물어본 게 아니라 복합 건물 그러면 당연히 주상복합 건물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복합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구분평가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구분평가. 구분평가는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평가 가장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세 개로 구분하는 거. 법률적 개념에는 뭐뭐가 있고 경제적인 뭐뭐가 있고 기술적인 뭐뭐가 있습니까? 이거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법률적 개념은 앞서서 경제적 개념은 5가지 나와야 되잖아요. 자산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자본이 나와야 되고 자산하고 자본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자산하고 자본은 저량이죠. 저량.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생산 요소 또는 생산재, 소비재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상품 이렇게 나오면 돼요. 기술적 개념은 자연입니다. 공간입니다. 위치입니다. 환경입니다. 이렇게. 법률적 개념은 이제 두 개로 다시 나누죠.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 그러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강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토지하고 뭐 그 정착물. 토지 플러스 정착물. 이렇게. 이게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강의의 부동산은 토지 플러스 정착물에 즉 협의의 부동산에 뭘 더한 것이다? 준부동산을 더한 것이다. 준부동산 이렇게. 이 전체가 복합개념 부동산.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복합개념 부동산에서 구분하는 걸 냈습니다. 이 복합개념 부동산에서 한 문제 출제되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구분하는 거. 이렇게 있는 것은 법률적, 여기 5가지는 경제적, 여기는 기술적 개념. 작년에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부동산의 결혼 1번 문제가 작년에 이걸 출제했어요. 1번 문제. 그러니까 앞에 책에 이런 거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활동, 뭐 대인 활동, 대물 활동 출제하지 않고 이게 1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 여러 가지 줬죠. 자산, 자본 뭐 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구분하십시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4가지가 나오면 다 기술적 개념. 여기 있는 5가지 나오면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여기 위에 있는 것이 나오면 법률적 개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뭐예요? 법률적 개념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법률적 개념이.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은 이 타이틀만 알면 되고 기술적 개념도 이 타이틀만 알면 되죠. 다만 공간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 되죠. 공간에 대해서. 근데 이 법률적 개념은 낼 게 많잖아요. 왜? 정착물도 따로 공부해야 되고 준부동산도 따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구분하는 거. 그럼 이제 구분할 때 속인다고요. 이거 간단하니까 속인다고.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속인다고. 속일 때 요 준부동산 가지고 많이 속이거나 요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복합 부동산을 끌어들이거나 이렇게 하죠. 그럼 준부동산부터 공부해 볼까요?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데 부동산처럼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준부동산은 먼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해서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면 그러면 법률적 효과를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하겠다. 이게 준부동산. 법적으로만 부동산을 보겠다. 법적으로만.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OX. O.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잘 나온 거.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준부동산은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또 속이는 거.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에 속한다. OX. X. 준부동산은 강의의 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에 속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준부동산의 종류로 가죠. 준부동산의 종류 외우는 게 아니죠. 준부동산의 종류는 공장재단. 요 공장재단이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공장재단이 준부동산입니까? 그렇게 내는 게 아니죠. 공장재단을 주면서 이게 법률적 개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공장재단은 준부동산이니까 법률적 개념 맞죠? 그렇죠? 그럼 공장재단은 법률적 개념이냐? O. 공장재단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X. 공장재단은 강의 부동산. 이렇게. 그럼 공장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강업재단도 있죠. 강업재단. 어업권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선박도 있고 건설기기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것이 준부동산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정착물 봐야 돼. 정착물 보면 이제 법률적 개념이 다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속인 적도 있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OX. X. 토지 및 그 정착물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 강의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복합부동산이 아니고. 되셨죠? 예, 됐네. 자, 그럼 이제 정착물로 갑니다. 정착물. 자, 그러면 정착물도 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 문제로. 정착물의 개념에서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하죠.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누어진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 정착물은.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습니까? 9페이지 상단. 지금 여러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책도 어디 하지도 모르고. 자, 그냥 멍 때리면서 네가 틀렸는가 맞았는가 잘 본다. 그러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 너 잘해봐 하면 그렇게 하고 있네. 배가 오늘은 약간 들어갔네 그러면서. 네. 배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네. 옷들이 다 안 맞아. 돈도 없는데. 이렇게. 자, 정착물로 가면 토지 정착물입니다.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토지 정착물은 몇 개로 나눠진다? 두 개로 나눠진다. 그렇습니다. 두 개로 나눠진다. 그럼 어떻게 나눠집니까? 자, 독립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정착물이 있죠.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계속 이 부분은 출제해요. 자주 출제합니다. 아주 매번 나오는 게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우려먹어요. 정착물에서는. 그 토지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나눠진다. 이 나눠진다를 우리 시험에서는 4번이니까 안 돼요. 4번 똑같이. 토지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나눠진다. 이 종속정착물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인데 얘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종속정착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럼 두 개로 나눠진다를 4번 냈고 최근에 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내요.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골라보십시오. 그래요. 그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러면 이 종속정착물을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정착물도 정착물이고 종속정착물도 정착물인데 두 개로 나눠진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그러면 종속정착물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주고 다음 중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찾으라고 그래. 그럼 이 종속정착물은 독립성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찾으라는 소리죠. 또 이렇게 냈어요. 29회들은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없다. OX, X 인정되는 거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진다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독립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건물. 건물도 되고 상가도 되고 주택도 되고. 자, 그럼 질문합니다. 건물은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죠. 상가는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죠. 주택도 정착물이죠. 그럼 건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건물,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 건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OX. O. 건물은 정착물로서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다음에 법률적 개념입니다. 상가 법률적 개념입니다. 주택 법률적 개념입니다. OX? O. 이렇게. 자, 그다음에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을 갖췄단 말은 이거 내 거다, 별도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췄다 이 말은 별도로 보겠다. 독립해서 보겠다 그런 말이에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다음에 등기했습니다. 등기했다는 것도 별도로 보겠다. 등기된 임목. 이 세 가지가 독립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정착물인데 이거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니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럼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말은 얘들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와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요거 찾아내면 되죠. 의미하셨죠? 여기 독립정착물은 토지하고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자, 그러면 종속정착물로 갈까요? 종속정착물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죠. 정착물인데 그 성격상 토지의 일부분,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게 이제 나무가 나오죠. 수목이 나오고 나무, 수목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돌담, 제방, 국어, 울타리, 교량, 다리 이런 것들. 제가 쭉쭉쭉쭉 이야기했지만 쓰지 않죠. 그죠? 여러분 애울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애우면 떨어집니다. 애울 필요 없어요. 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요 위에 것만 하시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우지 않습니다. 이거 애웠다면 다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그렇지? 그리고 다른 거 애우세요. 중개사법 애우시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독립정착물은 3개 있는데 여기에 2가지를 더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자, 첫 번째가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요 미분리 과실은 토지하고 독립된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죠.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는 정착물입니까? 토지하고 별개입니까? 토지의 일부분. 근데 이걸 명인방법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독립정착물. 그죠? 여기에 사과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사과가. 그럼 이 사과는 미분리 과실입니다. 아직 분리되지 않았죠. 그럼 이 미분리 과실인 사과는 이 나무의 일부분,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인방법을 갖췄죠. 명인방법을 갖추는 순간 별개로 보겠습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미분리 과실은 저는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그러면 나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명인방법을 갖추는 순간 여기 명인방법, 요 명인방법을 갖추는 순간 그것은 별개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토지하고 별개로 보겠다 이 소리죠. 그다음에 우리 판례에 의하면 대부분이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이 있든 없든 정당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농작물은 대부분이 뭐요? 이거는 토지하고 별개로 보는 거죠. 별개로 보는 거.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토지하고 별개로 보는 거고 남의 토지에 경작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남의 토지에 경작했다. 그 농작물은 토지하고 별개로 보는 거죠. 정당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농작물이 성숙해버리면 토지하고 별개로 보겠다. 그래서 농작물은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럼 토지하고 별개로 본다. 그러니까 요 3개에다가 이 2가지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 정도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토지하고 별개로 보는 물건들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종속정착물이다. 그럼 종속정착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죠. 시험은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토지 소유권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종속정착물도 미친다. OX? O. 여기 종속정착물의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종속정착물도 미친다.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정착물에서 자, 중요한 거 토지 정착물 끝냈습니다. 그 밑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 나오죠. 이 구분 기준은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죠. 하나만 부착 방법. 어떤 물건이 건물에 달라붙어 있다.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따져볼 때 부착 방법이라는 게 있다. 부착 방법. 부착 방법은 가서 분리 제거했더니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또는 물리적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기능 효용 감소가 있다면 그것은 뭘로 본다? 정착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정착물. 물리적 손상이 있었다 또는 기능 효용 감소가 있었다. 그럼 뭐다? 정착물. 자, 그다음에요. 물리적 손상도 없고 그리고 기능 효용 감소도 없다. 이렇게 되면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동산.
그다음에 마지막에 당사자의 관계. 매도인이 설치했다. 그럼 당연히 정착물. 자, 그다음에는 임대인이 설치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뭐요? 정착물. 그러나 임차인이 설치했다. 이게 중요하다겠잖아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이걸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약정했다면 정착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끝이죠. 자, 그 바로 옆에 오른쪽에 가면 확인이라고 나옵니다. 사이드에.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간주되어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전한다. 그러면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복합개념 부동산에서 우리 정착물가 이제 끝났고 중부동산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 공간 남아있죠. 공간. 자, 책 넘겨서요. 공간 볼 겁니다. 공간 몇 페이지 있습니까? 10페이지 있네. 10페이지. 기술적 개념은 자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공간 남았나요? 공간. 자, 공간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부동산의 개념 다 끝내버리고 이번 시간에 부동산의 개념이 끝나고 나면 분류인데 분류는 별도로 제가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분류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지 택지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간으로서 부동산 가죠. 공간으로서 부동산의 공간성, 토지의 공간성이라고 타이틀 잡죠. 토지의 공간성, 공간으로서 부동산. 무슨 개념입니까?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입니다. 이렇게요. 토지의 공간성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다가 미사역을 주는 겁니다. 수평, 공중, 지하 포함한 토지의 공간성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앞에 수평, 지하, 공중 거기에 딱 꽂혀. 그래도 이거 맞다. 공간 맞다. 그러면 그 뒤에 틀렸는데 그 뒤에 틀린 것을 못 찾아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공간이 시험에 딱 나오는 순간 너는 기술적 개념 이렇게 하셨다고. 자, 공간 기술적 개념인데 토지의 소유권은 수평 공간만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공중 공간도 토지 소유권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 공간도 토지 소유권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이 세 개를 더한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그게 부동산 토지의 공간성입니다. 입체 공간이다. 자, 그러면 토지라는 것은 공중공간에도 미치고 토지 소유권은 공중공간에도 미치고 지하 공간에도 미치고 수평 공간에도 미친다. 맞죠? 근데 우리 민법은 이 토지의 공간성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우리 민법 212조를 보면 뭐라고 나냐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11페이지 하단부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죠. 거기서 그 밑에 공간적 범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공간적 범위에서 민법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정당한 이익이죠. 정당한 이익. 이 정당한 이익은 추상적인 겁니까? 구체적인 겁니까? 추상적.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 OX, X. 그럼 어떻게? 추상적. 뭐라고? 정당한 이익이라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분쟁이 생기면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사회 통념위에서 어디서 결정한다? 법원에서 결정한다. 법원에서.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왔잖아요. 건물이 고층화되고 지하 공간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는 법원에서 판단한다. OX? O. 이렇게. 자, 됐어요. 그 지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조문.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상에 미친다. 여기서 정당한 이익의 범위란 말이 중요. 근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OX, X.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상하에 미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뭐요?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상하에 미친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 의해서 이 토지 소유권의 이제 공간적 범위를 정해보자고요. 그럼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공중공간 여기까지, 지하공간 여기까지라고 한번 해보게요. 여기까지라고. 그럼 이 토지의 정당한 이익은 공중공간은 여기까지고 지하공간은 여기까지니까 이 부분 공중공간 맞죠? 이 부분 지하공간 맞죠? 그러나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정당한 이익에 밖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공적 공중공간, 이 부분을 사적 공중공간, 사적 공중공간에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만 공적 공중공간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지하공간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하 공간인데 이 부분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적 지하 공간. 이 부분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사적 지하 공간. 그다음에 여기에 미채굴 강물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여기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뭐의 대상이 된다? 미채굴 강물은 강호권의 대상이 된다. 강호권.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강호권의 대상이 된다. 강호권 가진 사람이 이 미채굴 강물을 채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미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말 가지고 약간 변형시키는 겁니다. 봐요.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럼 뭐의 대상이 됩니까? 강호권의 대상이 되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토지 소유권 내용에 강호권의 내용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다시. 요 강호권은 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 내용에 강호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자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채굴 강물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강호권의 대상이 된단 말은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강호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도 출제했어요. 봐요. 그러니까 3번, 4번 출제한다고. 직접적으로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옳은 말이죠. 그건 뭐의 대상이 된다? 강호권의 대상이 된다. 이걸 응용해서 우리 시험은 강호권은 당연히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OX? X. 강호권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자, 됐지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 토지고 이 부분도 토지잖아요. 여기 공중공간도 토지고 지하공간도 토지죠. 그러면 토지를 이용할 때 수평공간도 이용하고 공중공간도 이용하고 지하공간도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제도, 지역권이라는 제도, 개발권 양도제라는 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요. 그럼 토지를 이용하는데 지상권이라는 제도는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하공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럼 지상권이라는 제도는 공중공간과 수평공간과 지하공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공중공간 일부, 지하공간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름하여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 이렇게.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내용은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하공간에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용적률이란 말이 나오거나 개발권 양도제란 말 나오면 얘는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지하공간하고는 관련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하고 관련했다? 공중공간하고 관련했다. 자,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낸다. 이렇게. 그럼 이제 토지의 공간성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뭐 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공중공간입니다. 그럼 공중공간 일부를 여기다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공중공간도 토지고 지하공간도 토지이기 때문에 수평공간하고 똑같다는 소리죠. 수평공간하고 수평공간 토지잖아요. 그럼 수평공간을 분할할 수 있으면 공중공간도 분할할 수 있고 수평공간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으면 공중공간도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수평공간 일부를 임대차의 대상이 된다면 공중공간 일부도 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중공간도 분할할 수 있다. OX? O. 그 분할해서 생긴 이 부분을 공중획지라고 그래요. 공중획지. 그럼 이 공중획지를 임대차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공중임대차라고 그래. 이 공중공간 일부를 다른 사람에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이제 공중공간 일부를 분양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럼 공중공간도 분할하여 분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차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하고 똑같으니까? 수평공간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의미 됐죠?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자, 그러면 11페이지 내용까지 다 끝났습니다. 12페이지 위치로서 부동산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부동산의 분류 10분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고 부동산의 분류 갈 겁니다. 되셨죠? 예, 쉬었다 치요.